태양그룹 본사 25층 재무기획팀 사무실은 늦은 밤의 침묵 속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대부분의 책상은 비어 있었지만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칸막이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 나왔다. 그 불빛 아래 앉아있는 이는 바로 강소라였다. 그녀는 안경을 고쳐 쓰고 모니터에 비치는 복잡한 재무제표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지칠 줄 모르고 키보드 위를 오갔다. 그녀의 직위는 팀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직급이었지만 그녀가 다루는 일의 복잡성과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높았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녀의 깔끔하고 소박한 외모와 조용한 성격 때문에 그녀는 언제나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일 잘하는 막내 정도로 치부할 뿐 그녀의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 능력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강소라 씨, 아직 퇴근 안 했어. 팀장인 박정민이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친절함보다는 피곤함과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소라의 모니터를 힐끔 보더니 피식 웃었다. 아직도 그 잡다한 데이터 분석하고 있나? 그건 신입들이나 하는 일인데. 중요한 일은 내가 다 처리했으니 그냥 가서 쉬지 그래.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소라는 고개를 들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팀장님, 이 데이터는 다음 분기 투자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잡다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패턴이 숨겨져 있습니다. 박 팀장은 그녀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 알겠으니 이제 그만해. 괜히 상사보다 똑똑한 척하지 말고 내일 아침에 보고서나 제대로 올리면 돼. 그의 말투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소라가 자신보다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놓을까봐 불안해하는 동시에 그녀를 깔보고 있었다. 이런 대우는 소라에게 익숙한 일이었다. 그녀는 이 회사의 복잡한 계급 구조와 남성 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직 실력으로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성과를 무시하더라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소라는 퇴근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박 팀장의 무시하는 듯한 태도보다 더 그녀를 괴롭힌 것은 모니터에서 발견한 불안정한 금융 흐름이었다. 그녀의 분석에 따르면 태양그룹이 최근 야심차게 인수한 한 중소기업의 재무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수익성이 높은 기업처럼 보였지만 깊이 들여다보니 거대한 부채와 불투명한 거래들이 얽혀 있었다. 이대로라면 태양그룹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소라는 고민 끝에 다음 날 이 문제를 팀장에게 보고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보고가 또다시 무시당할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이런 신중함과 철저함은 때로는 그녀를 고독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오후 소라는 점심 식사를 위해 회사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 들렀다. 창가 테이블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그는 한때 스타트업계의 신화로 불렸던 이진우였다. 그의 이름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경제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었다. 그가 이끌던 IT 기업 넥서스는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주목받았고 곧 대기업에 인수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공동 창업자인 김민준이 회사의 주요 지분을 몰래 매각하고 다른 기업에 넘겨버렸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터져 나왔다. 진우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고 배신감과 절망 속에서 세상과 멀어져 버렸다. 소라가 본 진우는 뉴스 속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수염이 덥수룩했고 옷차림도 흐트러져 있었다. 그는 테이블에 홀로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공허함과 깊은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라는 그의 눈빛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하지만 직업적인 호기심과 함께 인간적인 연민이 그녀를 이끌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이진우 씨 맞으시죠? 진우는 고개를 들고 소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세상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다. 소라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실례합니다. 저는 태양그룹 재무기획팀에서 일하는 강소라라고 합니다. 이전에 넥서스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진우 씨의 경영 철학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멍하니 테이블을 응시했다. 소라는 그의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다. 이진우 씨가 겪으신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정보와 분석 능력이 이진우 씨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우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소라를 노려보았다. 나를 동정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호기심에 접근하는 건가? 태양그룹도 내 뒤를 캐려고 사람을 보낸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회의감이 뒤섞여 있었다. 소라는 그의 격한 반응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커피잔을 진우의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저는 동정하지도 호기심 때문에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사건이 재무 분석가로서 제게 많은 의문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투명한 거래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단순히 배신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배후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단호하고 논리적인 말에 진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심이 아닌 예리한 통찰력과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말은 그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겁고 낮았지만 이전의 공허함 대신 미약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소라는 그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적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넥서스 인수 과정에서 발견된 여러 수상한 점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재무제표의 특정 항목에서 발견된 위장거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불분명한 자금 흐름, 그리고 인수계약서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독소 조항들까지. 그녀의 설명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제 분석에 따르면 김민준 씨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만든 회사를 통째로 삼키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심지어 외부의 거대한 세력과 손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회사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거대한 먹잇감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라의 말은 진우의 머릿속에 충격적인 그림을 그려 넣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이 단지 친구의 배신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다. 그는 이제껏 분노와 절망에 갇혀 진실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라의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은 그의 감정을 흔들어 깨웠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다. 왜? 왜 저를 돕고 싶으신 겁니까? 당신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소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믿고 신뢰를 보여주지 않는 상사에게 저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비록 당신의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당신이 겪은 불의를 바로잡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소라의 진심 어린 말에 진우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은 거짓이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떠한 사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오직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만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 소라와 진우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소라는 퇴근 후나 주말 시간을 이용해 진우에게 넥서스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주었고, 진우는 소라의 조언을 바탕으로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들을 하나씩 되짚어갔다. 이 과정에서 진우는 소라의 뛰어난 능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와 깊은 내면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준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배신과 불의에 맞서 싸울 준비를 시작했다. 소라와 진우의 만남은 이제 그들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카페에서 몰래 만나지 않았다. 대신 인적이 드문 진우의 오피스텔에서 마주 앉아 자료들을 검토하고 깊은 밤까지 토론을 이어갔다. 진우는 소라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며 점차 자신의 절망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그녀가 제시하는 모든 분석은 냉철하고 논리적이었으며 그가 그동안 감정적으로만 판단했던 많은 의문들을 명쾌하게 풀어주었다. 이진우 씨, 이 자료를 보세요. 소라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김민준 씨가 넥서스 주식을 매각한 시점과 태양그룹이 넥서스 인수를 공식 발표한 시점 사이에는 미묘한 시간차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매각된 주식이 단순한 개인 투자자가 아닌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태양그룹의 전략투자팀 고문인 박정민 팀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라의 말에 진우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박정민 팀장, 우리 회사 인수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는데 게우트로는 그랬겠죠. 소라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의 역할은 단순히 투자 자문을 넘어 넥서스 내부의 정보를 빼내고 김민준 씨와 공모하여 회사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우는 소라의 뛰어난 분석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그녀의 분석을 통해 자신이 단순한 개인적인 배신의 피해자가 아니라 거대한 기업의 탐욕과 권력 싸움에 희생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 냉혹한 현실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소라의 씨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는 진심으로 소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공허함 대신 다시금 불타오르는 투지가 담겨 있었다. 소라는 그의 따뜻한 시선에 조금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이 모든 퍼즐을 맞춰서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날 밤 진우는 소라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다. 헤어지기 전 진우는 소라에게 말했다. 소라 씨, 제가 다시 일어서면 제가 받은 모든 것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다. 소라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한편 김민주는 자신이 빼앗은 회사 이제는 태양그룹의 자회사가 된 넥서스에 앉아 새로운 권력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고급 와인을 마시고
화려한 파티를 즐기며 자신의 성공을 과시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진우가 완전히 절망에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 그에 대한 소식이 완전히 끊긴 것이 왠지 모르게 불길하게 느껴졌다. 이진우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민주는 부하 직원에게 물었다. 아직도 폐인처럼 지내고 있나? 부하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최근에 진우 씨를 봤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의 오피스텔에도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잠적한 것 같습니다. 잠적,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럴 리가, 이진우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놈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을 거야. 민주는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진우의 옛 동료들을 매수하여 진우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이진우는 원래 무능한 CEO였다. 그의 아이디어는 모두 허풍이었다. 같은 악의적인 소문들을 언론에 흘렸다. 또한 그는 소라가 태양그룹 내부에서 진우와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다. 그의 불안감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누군가가 진우를 돕고 있었다. 민주는 태양그룹의 박정민 팀장을 찾아갔다. 박 팀장 태양그룹에 진우를 돕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박정민은 민준의 말에 여유롭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김 대표님. 제 팀원 중 한 명이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에 불과합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녀가 가진 정보는 아무런 가치도 없을 겁니다. 박정민은 소라를 풋내기라고 무시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다. 소라가 그동안 제출했던 보고서들을 다시 검토해보니 그녀의 분석은 단순한 직원의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제출된 태양그룹이 인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고서는 그의 계획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만약 소라가 진우와 손을 잡는다면 자신들의 음모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등골이 오싹했다. 그는 소라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평판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다시는 업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만들 계획이었다. 그는 소라가 진우에게 기밀 자료를 넘겼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회사 내부의 다른 팀원들을 이용해 소라를 왕따시키고 모함했다. 소라의 주변은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고 상사는 그녀에게 비난과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강소라 씨, 당신의 행동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습니다. 박 팀장은 소라를 불러 모욕을 주며 말했다. 하지만 소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진우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정민 팀장이 자신을 괴롭히고 모함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의 반응을 이용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어느 날 밤 소라는 퇴근 후 진우의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져 있었다. 이진우 씨, 제가 박 팀장의 서랍에서 이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USB를 진우에게 건넸다. 이건 박 팀장이 김민준 씨와 나눈 이메일 기록입니다. 이 안에 우리의 추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을 겁니다. 진우는 소라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녀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다. 그는 소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소라 씨, 위험한 일은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공영에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저으며 진우의 손을 부드럽게 놓았다.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당신은 복수심에 이끌려 감정적인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냉철한 판단력으로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돕고 돕는 관계를 넘어섰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소중한 조력자이자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애틋함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김민준과 그의 배우 세력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교활했다. 하지만 소라와 진우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그 거대한 벽에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과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소라와 진우는 박 팀장의 USB에서 충격적인 증거들을 발견했다. 이메일 기록 계약서 초안, 그리고 김민준의 회사와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복잡한 스프레드시트까지. 이 모든 자료들은 김민준이 넥서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모든 불법적인 수법들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었다. 소라의 분석대로 김민준은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태양그룹의 핵심 인물들과 결탁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를 실행한 것이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군요.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거대한 기업 사기입니다. 김민준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박 팀장은 이 계획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태양그룹 내부의 정보를 빼돌리고 김민준 씨가 손쉽게 넥서스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그 대가로 막대한 뒷돈을 챙겼을 겁니다. 그들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했다. USB 속의 증거는 강력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김민준과 박 팀장을 한 번에 무너뜨리기에는 부족했다. 그들의 배후에 있는 더 큰 세력을 밝혀내고 모든 것을 법정에 세워야 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넥서스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불의를 세상에 폭로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강력한 증거입니다. 소라가 말했다. 이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박 팀장과 김민준이 누구와 거래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비밀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소라는 자신의 재무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수많은 데이터와 씨름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고 몸은 지쳐갔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했다. 한편 김민준과 박 팀장은 소라와 진우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박 팀장은 소라가 자신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계속 남아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다. 그는 소라가 어떤 목적으로 계속 회사에 다니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라의 컴퓨터에 몰래 스파이웨어를 설치하고 그녀의 사적인 통화 내용까지 엿들었다. 어느 날 밤 박 팀장은 소라의 컴퓨터에서 그녀가 진우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 자신의 배후를 캐내고 있었다. 박 팀장은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김민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젠장, 그 풋내기 같은 계집애가 우리를 망치려 하고 있어. 김민준은 경노했다. 당장 그년과 이진우를 처리해 그들이 가진 모든 증거를 없애고 다시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김민준의 지시를 받은 박 팀장은 소라를 회사에서 완전히 매장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는 소라의 컴퓨터에 악성 바이러스를 심어 회사 기밀 문서들을 유출시킨 것처럼 꾸몄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소라의 이름은 회사 기밀을 유출한 스파이로 낙인 찍혔다. 강소라 씨, 이 해명서에 서명하세요. 박 팀장은 차갑게 말했다. 회사의 기밀을 유출한 죄로 당신은 해고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업계 전체에 알려져 당신은 다시는 이 바닥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겁니다. 소라는 박 팀장의 계략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다. 팀장님, 저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은 것은 팀장님이시죠. 그리고 이 문서를 유출한 것도 팀장님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박 팀장은 소라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고 비웃었다. 무슨 헛소리야.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감히 네가 나를 모함해. 소라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박 팀장의 책상에 내려놓았다. 휴대폰 뒤 화면에는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 녹음 파일에는 박 팀장이 부하 직원에게 소라를 모함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 팀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조작된 거야. 그는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공포가 가득했다. 조작된 게 아닙니다. 그때 진우가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녹음 파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증거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박 팀장님, 당신의 계략은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은 이제 모두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소라의 침착한 대응과 진우의 등장은 사무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직원들은 놀라움과 혼란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소라가 단순한 풋내기가 아니라 이 모든 음모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날 이후 소라는 회사에서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용기와 지혜는 많은 동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박 팀장은 회사 감사팀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의 권력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민주는 이 모든 사태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을 이용해 진우와 소라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는 유명 로펌을 고용하여 진우와 소라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언론을 통해 그들을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는 자들로 매도했다. 소라와 진우는 이제 법정 싸움이라는 더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실을 향한 확고한 신념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거대한 싸움의 끝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서로의 눈을 통해 확인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동지애를 넘어 운명적인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김민준의 방역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셌다. 그는 소라와 진우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매수한 언론을 통해 그들을 복수를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음모가들로 몰아갔다. 진우와 소라는 순식간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위기에 처했다. 수많은 기자들이 진우의 오피스텔과 소라의 집 앞에 진을 쳤고 인터넷에는 그들을 비난하는 악성 댓글이 쏟아졌다. 이진우는 망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저 여자도 한몫 챙기려는 거겠지 같은 악의적인 소문들이 삽시간에 퍼졌다. 하지만 소라와 진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김민준의 의도적인 여론 조작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진우 씨 김민준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오만함입니다. 소라는 진우에게 말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아마추어로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그의 이런 오만함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소라와 진우는 치밀한 반격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김민준이 언론을 통해 자신들을 비난하는 것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진우는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자신감과 냉철함이 되돌아와 있었다. 기자들 앞에서 그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김민준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들을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배신과 김민준이 벌인 불법적인 거래들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설명했다. 김민준 씨는 제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그를 모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증거들은 모두 객관적인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법정에서 밝히고 그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진우의 기자회견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중은 그동안 김민준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노출되어 있었지만 진우의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의 단편들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진우의 진솔한 태도와 소라가 제공한 증거들의 구체성에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민준은 여전히 오만했다. 그는 진우와 소라의 반격을 가볍게 무시하며 그들을 상대로 또 다른 계략을 꾸몄다. 그는 자신과 관련된 언론들을 이용해 진우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저지른 사소한 실수들을 과장하여 보도했다. 그는 진우를 무능한 경영인으로 낙인 찍어 여론의 동정심을 무너뜨리려 했다. 이진우는 자신도 잘못을 저질렀으면서 남을 비난하고 있다. 김민준은 자신의 측근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 과거에 실수했던 사람을 동정하지 않아. 저들의 싸움은 여기서 끝이야. 그러나 김민준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언론 플레이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진우와 소라가 확보한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소라는 진우의 과거 실수들을 모두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히려 그 실수들을 이용하여 김민준의 허점을 파고들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진우에게 그의 과거 실수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할 것을 조언했다. 진우 씨, 당신이 저지른 실수는 당신이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실수는 김민준 씨의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진솔한 사과는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에게 동정심을 가질 때 우리는 그들이 김민준 씨의 범죄를 더욱 비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우는 소라의 조언을 따랐다. 그는 기자회견을 다시 열어 자신의 과거 실수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의 진솔한 모습은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은 진우의 모습에서 오히려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하고 그를 향한 비난 대신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소라는 김민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했다. 그녀는 김민준이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동원했던 언론사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했다. 특정 언론사 기자들과 김민준이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그리고 기사 작성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돈이 오고 간 내역까지. 소라는 이 모든 것을 공개함으로써 김민준의 언론 플레이가 순수한 보도가 아닌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악의적인 여론 조작이었음을 세상에 폭로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대중은 김민준의 이중적인 행동과 그의 거대한 권력에 분노했다. 그들은 진우와 소라를 용감한 정의의 투사로 칭송하기 시작했다. 김민준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그의 비리와 불법적인 거래들은 모두 세상에 드러났고 그는 수많은 기자들과 검찰의 조사에 시달리게 되었다. 결정적인 증거들은 마침내 법정으로 향했다. 진우는 소라와 함께 법정에 섰다. 그들은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모든 증거들을 제시하며 김민준과 그의 배후 세력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낱낱이 밝혔다.
김민주는 법정에서 자신의 오만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끝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권력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패배자의 절망만이 가득했다. 공정한 법정 판결에 따라 김민준과 그의 공범들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고 진우는 마침내 자신의 명예와 회사를 되찾게 되었다. 이 모든 승리의 순간 진우는 소라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소라의 용기 지혜 그리고 그녀의 변함없는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여기서 끝이 났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김민준과 그의 공범들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 법원은 그들에게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중형을 선고했다. 한때 권력과 부를 휘두르며 오만했던 김민주는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의 추락은 한낱 젊은 사업가와 한 명의 평범한 재무 분석가가 거대한 부패 세력에 맞서 싸워 이룬 정의의 승리로 기록되었다. 진우는 마침내 자신의 명예와 회사를 되찾았다. 넥서스는 다시 그의 품으로 돌아왔고 그는 소라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에 저질렀던 실수들을 교훈 삼아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펼쳤다. 그의 복귀 소식에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넥서스로 모여들었고 넥서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진우는 이제 단순한 스타트업 신화가 아닌 진정한 리더로 존경받게 되었다. 이 모든 영광스러운 순간 속에서 진우의 마음 속에는 소라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다. 그는 소라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용기 지혜 그리고 그녀의 변함없는 신뢰가 없었다면 그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소라를 위해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한적한 카페가 아닌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는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눈빛은 따스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라의 씨,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진우는 소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은 저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라는 진우의 고백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감동의 눈물이 살짝 맺혔다. 그녀는 진우를 만나고 함께 싸우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라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다이아몬드가 박힌 아름다운 반지가 빛을 발했다. 강소라 씨,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했다. 제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성공은 모두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저의 유일한 사랑이자 저의 인생을 완성해 줄 사람입니다. 소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아요. 그들은 함께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진우는 한때 시련의 아픔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소라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 그리고 소라는 자신의 순수한 마음과 뛰어난 능력으로 한 남자를 구원하고 결국 초부자 남편을 얻게 되는 드라마틱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빈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전설적인 러브 스토리로 길이길이 전해질 것이다.